지금 중국이 아주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도 발해도 모두 중국의 역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세운 나라를 남의 나라 역사라고 훔쳐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중국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넘지 못하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이름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부르는 이름, 코리아. 이 코리아라는 이름 속에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1000년도 더 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입니다. 그는 나라 이름 하나로 1000년 뒤의 역사 전쟁까지 미리 내다봤습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땅에 미리 말뚝을 박아 두듯이 말입니다. 과연 왕건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떻게 중국의 억지를 막아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참으로 속상한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 건너 중국이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한 가지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그 작업의 이름은 동북공정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북이라는 말은 중국의 동북쪽 지역을 뜻합니다. 바로 지금의 만주 땅입니다. 공정이라는 말은 나라가 나서서 벌이는 큰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쪽 땅에 얽힌 역사를 손보는 큰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손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땅 안에서 벌어진 모든 역사는 전부 중국의 역사다. 그러니 그 옛날 드넓은 만주 벌판을 호령했던 우리 고구려도 중국의 지방 정권일 뿐이다. 고구려를 이어받은 발해까지도 중국의 역사다. 청취자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우리 조상의 나라를 남의 집 역사라고 통째로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이 동북공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학문을 연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역사를 통째로 지워버리려는 무서운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는 사이에 저들은 한 걸음씩 슬금슬금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중국은 이 억지 주장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온갖 일을 벌였습니다. 학자들을 잔뜩 모아 연구를 시키고 그 연구가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방향을 정해주었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오래된 유물마저 슬쩍 중국식으로 해석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고구려가 남긴 무덤과 성을 마치 자기네 문화유산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연구도 유물도 죄다 왜곡되고 말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만히 두면 훗날 우리 후손들이 배우는 세계 역사책에 고구려가 중국 역사로 적힐지도 모를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중국은 왜 하필 고구려와 발해를 그렇게까지 탐내는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두 나라가 뛰어놀던 땅이 지금은 중국 영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북쪽을 아우르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발해는 그 고구려를 이어받아 더욱 넓은 만주 땅을 다스렸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땅 위에서 남의 나라가 그렇게 위대했다는 사실이 몹시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역사를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다고 우기고 싶은 것입니다. 힘으로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는 역사까지 통째로 차지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고구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에는 광개토 대왕이라는 위대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땅을 넓게 개척한 큰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말을 달려 저 북쪽 만주 벌판을 우리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넓이가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컸습니다. 또한 을지문덕이라는 뛰어난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 옛날 중국의 수나라가 10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왔습니다. 100만이라는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야말로 온 상과들을 새까맣게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을지문덕 장군은 살수라는 강에서 지혜로운 계책으로 그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강물을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려 적을 몰살시킨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살수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고구려를 중국이 자기 역사라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실제로 이 동북공정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고구려가 남긴 옛 무덤들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까지 했습니다. 겉으로는 소중한 유산을 잘 보존하겠다고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이것이 중국의 유산이라고 온 세계에 도장을 꾹 찍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기 나라 백성들이 배우는 역사책의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못 배우도록 만든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그 생각을 바로잡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절대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역사는 한번 빼앗기고 나면 되찾기가 무척이나 힘든 법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중국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큰 돈을 쏟아부어도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이름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를 부르는 이름 코리아입니다. 영어로 쓰면 K-O-R-E-A. 우리는 이것을 코리아라고 읽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도 국제회의장에서도 우리 선수와 대표들 앞에는 늘 이 코리아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아라는 이름이 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고려에서 왔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더 된 옛날, 이 땅에는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고려는 참으로 활짝 열려있는 나라였습니다.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큰 배를 타고 고려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고려의 항구에서 비단과 인삼을 사고 팔며 이 아름다운 나라의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 동쪽 끝에 코리아라는 아주 멋지고 부유한 나라가 있다. 이렇게 고려라는 이름은 상인들의 입을 타고 서쪽 세계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고려가 코올리 코리아, 이렇게 조금씩 발음이 바뀌면서 온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세계 어디를 가나 코리아라고 불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름이라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성씨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위로 쭉 이어지는 소중한 핏줄의 표시입니다. 만약 어느 날 옆집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그 성씨가 원래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라의 이름도 이와 똑같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그 나라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해주는 커다란 족보와 같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나라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족보에 고구려라는 뿌리를 또렷하게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 족보가 살아있는 한 누구도 우리의 뿌리를 함부로 지울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려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였을까요? 고려는 이름만 자랑스러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솜씨를 지닌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유명한 고려 청자를 아십니까? 맑은 가을 하늘빛을 그대로 담은 듯한 그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그 은은한 푸른빛은 다른 어떤 나라도 감히 흉내내지 못한 우리만의 자랑이었습니다. 또한 고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쇠붙이로 활자를 만들어 책을 찍어낸 나라입니다. 저 서양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참으로 놀라운 발명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고려 사람들은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나무판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팔만대장경은
지금도 온 세계가 감탄하는 우리의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고려가 바로 코리아라는 이름의 뿌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고려라는 이름 속에 중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고려라는 이름과 고구려라는 이름이 어딘가 무척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고려는 바로 그 고구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고구려를 그냥 짧게 고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세월이 흐르면서 고구려라는 이름과 고려라는 이름을 함께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구려와 고려는 사실상 한 뿌리에서 나온 같은 이름인 셈입니다. 사실 왕건이 나라를 세우기 전 이 땅은 여러 나라로 갈라져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힘을 뽐내며 천하를 차지하려 애를 쓰던 어지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위대했던 고구려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북쪽 땅과 드높았던 조상의 기상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한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입니다. 왕건은 바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왕건은 아주 지혜롭고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새로 세우면서 그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라는 이름을 골랐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1000년 전 그날의 궁궐 안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새 나라를 세운 왕건 앞에 신하들이 빙 둘러 모여 있었습니다. 한 나이 든 신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폐하, 새 나라의 이름을 무엇이라 정하시겠습니까? 왕건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신하가 답했습니다. 저 북녘의 드넓은 땅, 위대한 고구려가 아니겠습니까? 왕건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저 넓은 만주 벌판이 본래 우리 조상의 땅이었다. 왕건은 힘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하여 나는 새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 하겠다. 고구려를 잇는 나라라는 뜻이다. 온 세상이 이 이름을 듣고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지 똑똑히 알게 하라. 신하들은 그 깊은 뜻에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왕건의 이 결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왕건은 나라 이름 하나로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자손이다. 저 만주 땅은 본래 우리의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아주 중요한 땅에 미리 커다란 말뚝을 단단히 박아둔 것과 같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도록 이름으로 못을 콱 박아둔 것입니다. 1000년 전 왕건은 1000년 뒤에 벌어질 이 역사 전쟁을 미리 내다본 것만 같습니다. 그 놀라운 해안이 그저 감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왕건의 마음은 이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잃어버린 북쪽 땅을 되찾으려는 큰 뜻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양 땅을 서경이라 부르며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곳에 사람을 옮겨 살게 하고 성을 튼튼히 쌓게 했습니다. 언젠가 저 만주까지 다시 나아가겠다는 그 굳은 의지의 표시였습니다. 이렇듯 고려는 이름부터 마음까지 온통 고구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건의 이 자신감에는 든든한 뿌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발해입니다. 고구려가 안타깝게 무너진 뒤 그 유민들이 힘을 모아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를 세운 사람은 대조영이라는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는 흩어진 고구려, 백성들을 이끌고 저 멀리 만주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험한 산과 강을 넘던 그 고단한 길에서 대조영은 지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나라는 잃었으나 우리의 뿌리마저 잃은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앞에 새털을 잡아 다시 고구려의 깃발을 우뚝 세우자. 그 한마디에
지쳐 쓰러질 것 같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새 나라를 우뚝 세웠습니다. 발에는 이름만 다를 뿐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고구려였습니다. 발에는 나날이 강해져서 마침내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으로 해동성국이라 불렸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발해의 그 위세를 감히 넘보지 못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발해가 왜 고구려의 진짜 후예인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발해를 이끈 지배층은 대부분 고구려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가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둘째는 온돌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등을 지지는 그 따뜻한 온돌, 그 온돌이 발해의 옛 집터에서 그대로 발견됩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쓰던 온돌을 발해 사람들이 똑같이 쓴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어린 시절 따뜻한 아랫목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정겨운 온돌의 온기가 저 먼 옛날 고구려와 발해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중국에는 전혀 없는 풍습입니다. 셋째는 산성입니다. 험한 산에 돌을 쌓아 튼튼한 성을 만드는 방식. 이것은 고구려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던 것이었습니다. 발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곳곳에 단단한 산성을 쌓았습니다. 넷째는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입니다. 발해는 고구려가 나라를 다스리던 방식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다섯째는 풍습입니다. 입는 옷과 먹는 음식, 그리고 조상을 모시는 풍습까지 발해는 고구려를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이쯤 되면 발해는 그냥 고구려의 또 다른 얼굴이라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증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발해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발해는 바다 건너 일본과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발해의 임금이 일본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잠시 그 장면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궁궐에 발해에서 온 사신이 먼 길을 건너 도착했습니다. 사신은 임금의 편지를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습니다. 일본의 신하가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려의 옛 땅을 되찾고 부여의 오랜 풍속을 이어받은 나라이다. 편지를 읽던 일본의 신하가 사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나라는 어찌하여 스스로를 고려라 칭하는가? 발해의 사신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임금께서는 고구려의 대를 잇는 고려의 임금이시오.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핏줄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소.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발해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스스로를 고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후예임을 온 천하에 자랑스럽게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 고구려와 발해와 고려는 마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로 곧게 이어지는 한 집안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이름이 바로 고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리아라고 불리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무심코 불러온 그 이름 하나에 이토록 장대한 역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웅장한 기상이, 발해의 드높은 자부심이, 그리고 고려의 빛나는 슬기가 모두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를 어떻게든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고 싶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름이 세계 어디에서나 코리아입니다. 그 코리아가 고려에서 나왔습니다. 그 고려가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입니다. 게다가 고구려의 진짜 후예인 발해까지 스스로를 고려라 불렀습니다. 이 모든 이름이 하나로 딱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아무리 고구려는 중국 것이라고 외쳐봐야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코리아라고 부르는 순간마다
저절로 이렇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진짜 주인은 바로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말입니다. 이름 하나가 그 어떤 말싸움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왕건이 지어준 이 고려라는 이름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아주 큰 차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도둑이 남의 집 물건을 자기 것이라 우기는데 그 물건의 주인의 이름이 큼직하게 새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목청을 높여 우겨도 그 또렷하게 새겨진 이름 앞에서는 결국 할 말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이름 코리아가 바로 그 지워지지 않는 이름표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과 칼을 들지 않고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저 당당하게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 무례한 억지를 이겨내는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하고도 고마운 일입니다. 1000년 전 한 임금이 골라준 나라 이름이 오늘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왕건은 칼과 창으로 저 만주 땅을 다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이라는 훨씬 더 오래가는 무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칼은 녹슬고 성은 무너지지만 이름은 1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의 입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코리아라는 그 한마디 속에 고구려의 웅장한 기상과 발해의 드높은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름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먼 나라의 공항에 내려서 여권을 내밀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여권 위에는 커다랗게 코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외국의 직원이 그 여권을 보고 코리아에서 오셨군요 하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세계적인 운동 경기에서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전광판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 순간 온 세계가 코리아라는 이름을 다 함께 소리 높여 부릅니다. 그때마다 1000년 전 왕건이 심어둔 그 씨앗이 오늘도 활짝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고구려의 당당한 후손임을 온 세계 앞에서 증명하며 살고 있는 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세상의 많은 옛 나라들은 세월과 함께 그 이름마저 사라졌습니다. 한때 온 세상을 호령하던 나라들도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고구려에서 고려로, 다시 고려에서 코리아로 그 뿌리 깊은 이름을 1000년이 넘도록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저 운이 좋아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왕건의 지혜가 있었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긴 수많은 조상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 이름의 참뜻을 잘 모르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당연하게 코리아라고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 이름 속에 만주 벌판을 호령하던 조상의 기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름 속에 남의 억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굳센 뿌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고개를 당당하게 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며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이 나라의 이름만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 이름이 알고 보니 1000년을 이어 온 고구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값진 길이었습니까? 우리는 그저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역사를 다음 세대로 고이 건네주는 소중한 다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녀와 손주에게 들려주는 순간 청취자 여러분은 살아있는 역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자부심으로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 역사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살며시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정성껏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 역사를 지키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자랑스러운 이름 코리아를 함께 기억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불러온 코리아라는 이름 속에 이렇게 깊은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구려에서 발해로, 다시 고려로,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로 그 자랑스러운 핏줄이 이름 하나로 곧게 이어져 왔습니다. 태조왕건이 남긴 그 이름이 오늘도 중국의 억지를 조용히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모르면 남이 아무리 우겨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역사를 바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자녀와 손주에게 들려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를 지키는 일입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역사책이십니다.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100권의 책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오늘 이 자부심을 부디 오래도록 마음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나라의 당당한 후손입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우리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